등비수열로 들어가면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게 또 뭐냐면 이거야. 비가 같은 수의 배열이라고 했잖아. 아까 말했듯이. 비율이 같은 수의 배열. 비율이 같다는 거거든. 비율이 같은 수의 배열을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해. 미리 말하면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라고 했어? 1차 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미리 말하면 지수함수입니다. 그치? 얘는 지수함수랑 풀이 방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꼭 니네가 이걸 모두 다 함수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설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B가 같은 수의 배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3가 이렇게 있다라면 A3, A4 이런 게 이렇게 있다라면 B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우리는 바로 공비라고 할까? 공비. R. 얘를 공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개 차가 같은 건 공차라고 있었잖아. 그치? 등비수열에서 공통된 B라고 해서 공비라고 해. 그래서 알파벳으로 보통 R이라고 제일 많이 써. 그치? 그래서 얘도 한번 써보면 이 말이야. 그럼 A1에다가 R을 곱하면 A2가 나오는 거고. 일반항 구하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니까 먼저 일반항부터 구해보려고. A2에다가 R을 곱하면 A3이 나오고 A3에다가 R을 곱하면 A4가 나옵니다. 그럼 축차 대입으로 먼저 풀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아까 등차수열에서는 더 했었는데 곱한다고 생각하면 좌변에 있는 A1이랑 우변에 있는 A2랑 좌변에 있는 A2는 사라지겠지? 왠지 알지? 여기가 A1 곱하기 R 곱하기 A2 곱하기 R 곱하기 A3 곱하기 R인데 여기는 A2, A3, A3면 이 A2랑 이 A2랑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A3랑 이 A3가 사라지겠지? 그럼 이 A4랑 이 A4도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 A4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N이니까 AN은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 우변에 AN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AN-1 곱하기 R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좌변에 뭐가 나오냐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짝짝짝 곱하기 R이 우변에 AN 이렇게 나온다. 근데 R이 몇 개 있을 거냐면 A1 곱하기 R, A2 곱하기 R이니까 A1으로 봤을 때 N-1개 있겠지. 그래서 나옵니다. 바로 AN 구하는 공식은 결국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AN 구하는 공식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배우고 나면 등비수열은 좀 쉬워. 어차피 똑같은 계산으로 할 거거든. 그럼 니네가 있잖아. 얘를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한번 보면 이렇게 또 쓸 수 있잖아. 지금 A2는 A1 곱하기 R이라며. 그치? A1에다 R 곱하면 A2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A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2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거든. 차가 일정한 거니까 A2에다 R 곱하면 A3 나온다며. A3에다 R 곱하면 A4 나오고. 근데 A2가 지금 니네가 A1 곱하기 R이라면서. 그러니까 얘는 A1 곱하기 R 곱하기 R인가 R의 제곱이겠지. A4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3 곱하기 R인데 A3이 A1 곱하기 R 제곱인데 거기다 R 곱하는 거야. A1 곱하기 R의 3승이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니네가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결국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니네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결국 A3은 A1 곱하기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A4는 A1 곱하기 R 3승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등차수열에서는 A4를 A1 플러스 3D라고 썼었거든. 등비수열에서는 A1 곱하기 R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니네한테 만약 A8을 구하라고 하면 A8을 바로 A1 곱하기 R의 7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고 니네한테 만약에 A10을 구하라고 하면 A10을 A1 곱하기 R의 9승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니네가 일단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R이 0인 건 제외해버립니다. 알겠지? R이 0일 수는 R이 0인 거는 공비가 0이라는 건 어차피 곱하면 다 0이니까 걔는 수열이 아니겠지. 왜냐면 첫째 항이 100이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 계속 0이잖아. 그럼 걔는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일정한 곱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R이 0일 땐 제외한다는 거.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야. 그래서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바로 등비중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 나오는데 항이 연속하는 3개 항이 나오잖아.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등차중항 아니면 등비중항. 얘들아 등비중항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를 좀 풀기 등차중항이랑 똑같은 말이야. 문제를 풀기 조금 팁이겠지. 이 등비중항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러진 않아. 좀 무식하게 풀긴 다 풀릴 겁니다. 근데 이 등비중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해봐.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다고 하면 A1은 그대로 A1이라고 쓰고 A2는 A1 곱하기 R이라고 쓰고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건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얘랑 곱해볼까? 얘랑 곱하면 얘는 A1의 제곱 곱하기 R제곱이거든. 아, 결국 이거의 제곱이랑 같아. 다시 말해서 가운데 거에 A2의 제곱이랑 A1 곱하기 A3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 옆에 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랑 같아. 왜 그런지 알겠지? A4로도 한번 비교해볼까? 잘 봐. A3은 A1 곱하기 R제곱이거든. A2는 A1 곱하기 R이야. A4는 A1 곱하기 R의 3승입니다. 이거를 제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A1의 제곱 곱하기 R 4제곱일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곱해도 A1의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등비중앙이야. 등비중앙 가운데 거에 제곱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항으로 좀 알아주면 좋아. 저마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 AN의 제곱이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거 그냥 등비수열이라는 걸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배우긴 할 겁니다. 저마식이라고 해요. 양 옆에 항의 곱이 가운데 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놓고. 이것도 좀 하나 더 알아놓으면 잘 봐봐. 니네 A1, A2, A3, A4, A5. 아까 등차 중앙에서 설명했었던 거 이거 기억나니? 얘랑 이거의 2배가 얘네 둘이 합이잖아. 이거의 2배가 얘네 둘이 합이었잖아. 그지? 등비 중앙에서는 이거는 성립하는 걸 알겠고 얘랑 또 성립하는지 한번 봐봐. 얘가 결국 A1입니다. 얘는 결국에 얼마냐면 A1 곱하기 R의 4승입니다. 얘는 얼마냐면 A1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맞지? 그럼 이거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오냐면 A1의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나오지. 이거 제곱해도 나오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하는 거 알겠지? 가운데 거에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도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생각을 해봐. 얘랑 따로 봐도 등비수열이잖아. 왜 얘랑 따로 봐도 등비수열이야? 당연히 등비수열이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R 곱하기 R인데 이렇게 곱하면 R제곱일 거 아니야. 여기서도 얘네들이 곱하면 R제곱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이렇게 따로 봐도 등비수열이야. 꼭 이렇게 항이 차례대로만 등비수열이 아니라 이거 따로 빼서 봐도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것끼리도 등비중앙이 성립할 거야. 그래서 얘랑의 등비중앙이 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놔야지. 그래서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에서는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등비중앙까지 뭐 가운데 거의 제곱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이제 뭐 나오겠어?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 나오겠지.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니네 있잖아. 아까 전에 내가 등차수열의 합은 여기 단원에서만 나오고 없어진다고 했잖아. 니네가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 시그마의 풀이로 다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계속해서 이걸로 풀어야 돼. 시그마의 풀이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풀 거고 니네가 얘는 나중에 되게 유명해져. 이 새끼는 나중에 등비급수라는 애로 또 연관이 돼서 진짜 계속해서 유명한 애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얘도 한번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증명을 할 건데 SN을 구하는 거야. SN을 구하는 건데 SN이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잖아. AN 이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럼 S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SN은 A1 더하기 A1R 그지? A1 더하기 A2인데 등비수열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1 곱하기 R이라고 써서 나왔겠지. 그 다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1의 R제곱 A1의 R3승 A1의 R4승 A1의 R의 M-2승 A1의 R의 M-1승 얘가 AN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쓰는 게 바로 SN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원래는 SN 구하는 공식 원래는 SN이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이렇게.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A2를 A1 곱하기 R, A3를 A1 곱하기 R제곱, A4를 A1 곱하기 R의 3승 이렇게 써도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지? 자, 그 다음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니네가 S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SN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다가 R을 곱할 거야. 그냥. 양변에 R을 곱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SN은 이게 저기 뒤에 가서 몇 급수라는 게 또 나오거든.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지만 수능에서 되게 많이 필요하고 문제 풀기 또 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가르치긴 할 거야. 몇 급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온요 같은 경우에서는 몇 급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긴 합니다. 내신에서도.
자, 여기서 R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 R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뒤에다 쓸 거야. A1 곱하기 R. 여기다 R 곱하기가 A1 곱하기 R죠.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한 칸씩 멀어서. 이렇게 쓰려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A1 곱하기 R에 n-2승일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 R 곱했으니까 A1 곱하기 R에 n-1승일 테고 여기다 R 곱한 거 더 써야 되니까 A1 곱하기 R에 n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문제 될 거 없지? 그 다음 빼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 줄 뺄 거야 이렇게 쭉. 그러면 좌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RSN이지. 우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면 A1 마이너스 A1의 R에 N승이 남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SN이잖아. 여기서 공식 튀어나오지. 그러므로 SN은 1-R분의 A1의 1-R의 N승이라는 공식이 탄생되는 거야. 이게 바로 SN 구하는 공식이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이건 뭐 네가 까먹을 수도 없을 거야. 이건 뭐 문과 수능의 등비급수 문제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문과 수능의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도 이거 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쓰면 얘를 공식을 두 가지로 많이 외워놓는데 하나 더 쓰면 위에서 마이너스 꺼내고 아래에서 마이너스 꺼내면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공식도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단원에서는 이 두 번째 공식을 더 많이 쓰게 될 건데 저기 뒤에 가서 등비급수 가서 얘 공식을 더 많이 쓰게 돼. 그래서 공식을 두 개 다 외워놓는 게 좋은데 어떨 때 이거 쓰는 게 편하냐면 만약에 R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이 공식이 편하겠지. 왜냐면 분모 양수 나오니까. 근데 R이 만약에 1보다 작잖아? 그럼 당연히 이 공식 쓰는 게 편하겠지. 니네가 생각해도. 왜냐면 니네 음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양수가 좋잖아. 양수 만들어주려고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지. 잘 봐. 단 R이 1이 아니어야지. 왜냐하면 R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R이 1이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럼 R이 1이 아닐 때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R이 1이 아닐 때. 근데 실질적으로 R이 1이 아닐 때는 R이 1일 때는 문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R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 이 말 아니야? R이 1이라는 건 초항이 A1이면 둘째 항도 A1이고 셋째 항도 A1이고 넷째 항도 A1이라는 거 아니야? 결국 N번째 항까지 다 A1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걸 다 더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다는 소리는 결국 뭐가 되겠어? NA1 되는 거 아니야? A1이 N개 있으니까 결국 NA1 아니겠어? NA1?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 공식 니네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놔. 내가 증명해줬고 니네 외우기만 하면 돼. 증명 못해도 상관없어. 반드시 외워야 돼. 공식은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되게 중요한 내용. 자, 그러면 이게 다야.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 좀 더 몇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뭐 문제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다시 보자. 오른쪽 내용은 뭐야? 등비급수의 하위 원리학계는 뭐 요즘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는데 그것도 일단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13번 문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셋째 항이 8이고 문제 연습이나 좀 할 겸 등차 수열부터 한번 풀어볼까? 이거 등차 수열일 때 A 19 해달래? 이것도 먼저 한번 풀어볼까? 등차 수열이라고 뭐 A3이 8이라고? A6이 마이너스 64래. 연습하는 거니까. 니네 뭘로 풀어야 된다? 함수로. 1차 함수. 등차 수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1차 함수야. 3일 때 8이고 6일 때 마이너스 64네. 공차는 뭐랑 같다? 기울기랑 같다. X값의 증가량 3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72인가?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4인가? 그래서 AN 구해달라고 하면 AN은 마이너스 24 N 플러스 3집어는 8 나와야 되니까 뭐 3집어는 얼마야? 3 마이너스 72 근데 8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80인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AN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여기 이제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일 때는 바꿔야지. A3은 뭡니까? A1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이게 8이라는 거야. A6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1 곱하기 R의 5승입니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4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A1, A 날아갑니다. R 3승분의 1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겠네. 그러므로 R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네.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외웠잖아. AN 구하는 공식은 외워야 돼. A1 곱하기 A1 얼마야? 아, 귀찮지. 여기다 대입해서 A1까지 또 구해야지. A1 얼마입니까? R 제곱이 R 제곱이니까 A1 R이 마이너스니까 4니까 A1 2겠네. A1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바로 AN이야. 그리고 A10 구해달라고 하니까 답은 A1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8승이겠네. 마이너스 2의 8승이 얼마지? 256인가? 답은 512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니네가 등비시설 일반항을 구해봤지, 여기 지금.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입니다, 무조건. n이 변수야. 누가 공비야? n자 바로 밑에 있는 새끼가 공비야. 얘가 공비인 거 되게 중요한. 자, 무슨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니네한테 만약에 어떤 an이 등비수열로 나오잖아.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an 구하는 공식 이거였잖아. a1 곱하기 r의 n-1승이잖아. 여기서 얘가 상수, 얘도 상수입니다, 지금. 얘만 변수야. 변수 바로 밑에 있는 새끼가 바로 공비지. 아, 변수 바로 밑에 있는 애가 공비구나.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AN이 만약 어떤 문제에서 AN이 만약 이렇게 나왔어.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딱 보자마자 선생님 여기가 n-1승이어야 되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공비는 2야. n자 바로 밑에 있는 새끼 공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새끼 딱 보자마자 니네가 바로 공비가 2다라는 거 찾아내야 돼. 그런데 추가적으로 선생님 초항은 어떻게 찾아내? 초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2의 2승인가? 10인가? 이거 풀어주면 되지. 무조건 얘가 공비라는 걸 찾아내야 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할게. 잘 봐. AN이 만약에 3 곱하기 2에 2n-1승 이렇게 딱 되잖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저 뒤에 가서. 니네 여기서 원래 니네 이렇게 AN이 나와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뭘 알아야 되냐면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인 거 알아야 돼.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되냐면 공비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 공비 얼마입니까? 4입니다. 알겠지? n자 바로 밑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3 곱하기 4에 n-2분의 1승이잖아. n자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야. 얘가 공비입니다. 알겠지? 이게 공비 찾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니네 아까 전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지. r-1분의 a1에 r의 n승 마이너스 1. r이 필요하거든? 근데 an 이렇게 나왔으면 니네가 r 찾아내려면 바보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a1 대입하고 a2 대입해서 공비 찾아내야 돼. 공비가 얼마인지. 그렇게 언제 풀고 자빠졌어? 그냥 r은 바로 n자 바로 밑에 있는 얘가 공비라고. 되게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 내용을 니네가 지수함수 형태에서 공비가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이렇게 어떤 세 개가 나오잖아? 그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팁이야,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이야. 풀어주면, 자, 이번에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 이룬대. 등차 중앙이네? 그럼 빨리 생각해야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아까 같다. 밑에 이번에 이 세 숫자는 등비수열 이룬다고? 아,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곱과 같다. 끝. 이거만 풀면 어려운 건 전혀 없어. 그럼 2y는 똑같으니까 결국 x제곱은 x 플러스 31. 뭐 x 갖고 하는 거야? 뭐 양수 구하는 거니까 뭐 니가 충분히 풀 수 있겠지. x 구하고 y 구하고 끝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등비수열 합공식도 잘 봐. 자, SN에 대해서 공비가 양수래. S2가 3이고 S4가 15랍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 잘 봐야 돼. 공식 물론 못 풉니다.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S8 구해달래. S8 구해달라는 소리도 결국 SN 구하라는 소리야. SN을 구해야 뭐 S8을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A8을 구하라고 하면 AN을 구하라는 소리고 S8을 구하라면 SN을 구하라는 소리야. 당연한 거잖아. 그지? SN을 구하고 나서 구해야지.
니네 함수 f2 값 구하라고 하는데 f2를 바로 구하니? 아니잖아. fx를 구해낸 다음에 f2를 대입해서 풀어내잖아.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S8을 구하란다고 S8을 구하는 게 아니라 SN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럼 SN을 어떻게 구하냐? SN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얘들아 SN 공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1분의 A1의 R의 N승-1입니다. 그래서 뭐랑 뭐가 필요한 거야? 초항과 공비가 필요한 거야.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무조건 S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초항과 공비를 구해야지. 뭐 누구로? 얘랑 얘로. 자, S2가 3이라고 나와 있잖아. S2가 3. S2가 3. 그럼 S2라는 게 무슨 말인데? S2라는 건? 공식에 의해서 R-1분의 A1의 R의 N승-1이지. 2승-1. 이게 S2입니다.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들어와 주는 거겠지. 얘가 얼마라고? 얘가 3이래. 두 번째, S4는 뭐래? S4는 당연히 공식이 R-1분의 A1의 R의 4승-1입니다. 얘가 얼마래? 15래. 나누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풀이가 뭐 결국 이거분의 이건 똑같을 거야. 얘랑 얘랑 같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것도 당연히 똑같겠지. 나눠주면 얘랑 얘랑 사라지네. 얘랑 얘랑 사라지네. 얘랑 얘랑 약분되네. 결국 분모에 뭐 남습니까? R제곱 플러스 1 분의 1. 약분되네. 5분의 1. 아, 결국 R제곱이 얼마입니까? 4겠네. R이 얼마입니까? 2겠지. 왜? 공비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R이 2니까 다시 구해야지. 대입해 위에다. R이 2니까 R이 2니까 2 빼기 1이니까 1분의 R제곱 2잖아. R제곱이 4잖아. 4니까 3A1. 결국 A1이 얼마입니까? 1이겠네. R 구했고 A1 구했어. 그럼 이제 공식 들어가야 된다고.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SN 공식. R-1분의 A1의 R의 10승 R이 뭐라고? 2. 2의 10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지. 그래서 SN 구하는 공식은 결국 2의 N승 마이너스 1이더라. 그리고 나면 S8을 구하라면 S8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답은 2의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돼.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 등차 등비수열 내가 개념 수업을 했는데 뭐 물론 배운 사람 그러니까 한번 배웠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얘들아 이게 지금 생각보다 또 문제를 풀면 또 어려워. 그리고 특히 등차 등비는 문제 유형이 진짜 많아. 이게 등차 등비 수열은 문제 풀이 방법이랑 이런 게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걸 좀 니네가 꼼꼼하게 좀 풀어갖고 와야 돼 정말로. 얘들아 제발 대충 풀지 마. 얘들아 니네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니 대충 풀어서 니네 실력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얘들아 내가 니네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내가 뭐 안 알려주는 거 있니? 다 설명하잖아. 그냥 베낄 거면 풀지 마 진짜. 이거 그냥 다 꼼꼼하게 진짜 풀어서 야 솔직히 진짜 이거 1분까지 다 풀 줄 아는데 학교 시험을 틀린다는 건 학교 시험이 1분보다 쉽잖아 무조건. 1분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오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은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 건데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금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거의 다 빠졌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거의 다 많이 빠졌고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 원리합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좀 10분 만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 좀 할게. 근데 이 공식을 외우진 않을 겁니다. 공식 외우는 거 아니고 니네가 생각해서 풀어야 돼. 좀 이해를 한 번만 해봐. 여기 아마 내가 봤을 때 1품에는 할부 문제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새끼들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로 넣어놨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보험 문제 뭐 이런 거 뭐 할부 문제.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진 않았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하나야. 말이 좀 어려워. 니네가 좀 많이 안 쓰던 말이라서. 근데 좀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 잘 봐.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할 건데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서 제발. 시험 끝났는데 니네 실질적으로 시험 얼마 안 남았어. 학원은 6월 달에 보잖아. 6월 말에 시험 보면. 지금 내신 대비까지 우리 학원에서 보니까 5주밖에 안 남았던데 5주 후에 내신 대비 바로 들어가던데 기출지 들어가던데 5주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시험이 되게 얼마 안 남았다. 지금 5월 달이라서 행사가 되게 많고 막
지금 분위기가 되게 뒤숭숭한 거 나도 아는데 진짜 기말에서 결판 나잖아. 거의 다 기말에서 결판 나 진짜로.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돼. 정말로. 시험 범위도 또 좀 많잖아. 어렵고. 자, 원리합계. 일단 원리합계라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원근과 이자를 합하라는 거야. 원근과 이자를 다 합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 원리합계라고 그래. 이 원자가 원금을 의미하는 거, 리자가 이자를 말하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한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금이 뭔지 알지? 내가 은행에 만약 5만 원을 넣었어. 1년 있다 너야 돈을 차렸는데 5만 1,000원이 됐어. 그게 바로 원리합계야. 원금이 얼마였냐 그럼 5만 원. 이자가 얼마였냐 그럼 1,000원. 원리합계가 얼마냐 그럼 5만 1,000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바로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자, 내가 적금을 넣을 거야. 내가 내가 한 달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쳐보자. 이게 기수불이냐, 다시 말해서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하면 내가 월 초에 돈을 넣느냐, 월 말에 넣느냐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당연히 틀리지. 얘들아, 은행은 되게 정확해. 내가 잘 봐. 이번 1월 달에 1월 1일부터 돈을 넣습니다. 1년만 넣겠습니다. 1년만. 그럼 내가 2월 1일에 또 돈을 넣겠지.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한 번에 넣고 끝내는 거야. 내가 5만 원만 넣고 끝나는 걸 예금이라 그래. 적금은 뭐냐면 예금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걸 적금이라 그래. 알겠지? 예금은 한 번 돈을 넣는 걸 예금. 적금이라는 건 그 예금을 꾸준히 계속해서 넣는 거. 월마다 넣는 걸 적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적금으로 나올 거야. 예금은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적금 갑니다. 적금.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월 1일 날 10만 원씩 내가 돈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찾을 거냐면 지금이 2019년이라고 치면 나는 2020년 1월에 돈을 찾겠습니다. 잘 봐. 그럼 내가 2019년 1월 1일 날 10만 원을 넣는 거고 2월 1일 날도 10만 원을 넣겠지. 12월 1일에도 10만 원을 넣을 거고 12월 1일에도 내가 10만 원을 넣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적금이야. 잘 들어야 돼. 한 번만 이해하면 또 별로 안 어려워. 문제는 어려울 텐데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 어차피 니네가 생각해야 늘어. 자,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월 이율은 1%를 주겠습니다. 월 이율 1%. 월 이율 1%. 자, 그럼 월 이율 1%라는 게 뭐냐면 내가 1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 돈이 한 달 있다 1%가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내가 1월 1일 날 10만 원을 넣었지. 그 돈이 통장에 2월 1일 날 내가 통장 정리를 해서 통장을 딱 보잖아? 그럼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0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지? 1%의 이율을 준다고 했잖아. 이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나한테 이율을 주겠다는 거야. 10만 원이 있었으면 2월 1일 날 내가 1월 1일 날 10만 원을 넣었는데 그 10만 원이 한 달 있다가 2월 1일 날 내 통장을 다시 찍어보면 10만 원 곱하기 1%의 이율을 줬기 때문에 100분의 101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3월 1일 날 찍어볼까?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이 돈을 찍어보잖아? 그럼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의 제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복리라 그럽니다. 복리. 말이 어려운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복리는 뭐냐면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를 복리라 그래. 무슨 말이냐?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야.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학교 시험 문제 내가 정해줄게. 어차피 복리로 나올 거고 적금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지? 단리는 뭐냐면 내가 10만 원을 넣었잖아. 100만 원이라고 할까?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니네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잘 봐.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의 1%가 만 원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단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의 원금을 넣었지. 그럼 2월 1일 날 찍어보면 101만 원이 들어있고 3월 1일 날 찍어보잖아? 그럼 102만 원이 들어있어. 그게 단리야. 복리는 뭐냐면 1월 1일 날 찍어보면 2월 1일 날 찍어보면 101만 원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3월 1일 날 찍어보잖아? 그러면 102만 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102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이게 복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단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주겠지.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복리는 이거에 대해서 1%, 이거에 대해서 1%, 이거에 대해서 1%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리가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겁니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렇게 돈을 계속 넣으면 자 그러는데 내가 2월 1일 날 또 100만 원을 넣을 거야. 적금이니까 또 100만 원 넣어야 돼 다음 달에. 그러면 은행에서 잘 봐봐. 은행에서 내가 이때는 100만 원은 내가 이때 찾을 거잖아. 그럼 이때 이 은행에 있는 이 100만 원은 이게 한 달 지났지? 이게 한 달 지난 겁니다. 이게 2달 지난 거야. 3달 지난 거야. 아이씨. 그럼 몇 달 지난 거야 이거는? 총 12개월이 지난 거지. 맞아?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나한테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에 12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한 달 지났더니 이거 돼 있잖아. 2달 지났더니 이거 돼 있잖아. 이 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내 통장에. 그런데 내가 2월 1일에 또 100만 원을 넣지. 그러니까 잘 봐. 내가 이때는 100만 원이랑 이때는 100만 원이 내 통장에 분명히 다르게 찍힌다고. 은행이 바보가 아니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니네가 쉽게 생각하면 나는 총 얼마를 넣는 거야? 1200만 원의 돈을 넣는 거야. 그럼 은행이 월 1%라고 하면 월 1%에 대해서 1200만 원에 대한 1%가 얼마야? 120만 원일 거 아니야. 나한테 12만 원일 거 아니야. 12만 원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각각의 100만 원이 은행에 있었던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자들이 다 달라. 얘는 은행에 12개월이나 머물러 있었던 애고 얘는 은행에 11개월밖에 안 머물러 있었던 애야.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넣은 돈은 꼴랑 은행에 한 달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나한테 한 달치의 이자만 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가 넣는 돈은 다 각각 다 똑같이 100만 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그 100만 원들은 다 값어치가 달라져서 돌아올 거라는 거야. 왠지 이해하지? 당연하지. 은행이 병신이야? 아니잖아. 은행이 자기한테 맡겨놓은 기간만큼의 돈만 주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먼저 알아야 돼. 은행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지 이해가 가. 그럼 이 100만 원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올 거냐면 당연히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에 11승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이 11월에 든 돈은 얼마가 돼서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1에 2승이 돼서 돌아올 거야. 이걸 다 더한 게 원리합계야. 이걸 다 더한 걸 나한테 2020년 1월에 나한테 돈이 딱 입금되겠지.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 그런데 얘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렇잖아. 얘를 초항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아래 거를. 얘를 초항으로 봐봐. 이거 다음에 이거잖아. 어?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등비 수열 이루고 있지. 공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곱하기 뭐라는 거야? 100분의 101이 공비입니다. 공비 맞습니까? 초항은 얼마입니까? 얘를 초항으로 봤잖아. 만약에 내가 얘를 초항으로 봤으면 공비가 틀려졌겠지. 내가 얘를 초항으로 봤기 때문에 공비가 이건 거고 얘를 초항으로 보는 거죠. 100 곱하기 100분의 101이 초항입니다. 항해개수 몇 개입니까? 12개잖아. 항해개수 12개.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총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식 R-1분의 A1의 R에 12승 마이너스 1이 내가 은행에서 총 받아야 할 바로 적금의 원리합계더라. 이게 바로 원리합계야. 이걸 니네가 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릴 겁니다. 물론 어려워. 얘들아 내가 니네 다 못 풀어올 거 나도 다 아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들아 진짜 꼼꼼하게 좀 풀어갖고 와.